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 독톡의 최쌤입니다. 다들 시기적으로 마음부터 슬슬 바빠지기 시작하셨죠.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노지 비가림 재배 포도 생육 단계는 지역별로 또 농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 잎이 한 잎, 두 잎, 세 잎 펼쳐지는 전업기 정도입니다. 오늘은 4월에 샤인머스켓 재배 관리에 있어서 온도, 물 관리, 세 가지 속기,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순이 빠르게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 새순이 웃자라게 되면은 저온이 왔을 때 순이 약하기 때문에 순이 떨어져 버리는 저온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잎이라고 생각될 정도 약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그 정도의 잎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온도와 물 관리를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노지 비가림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온도 관리는 낮에 측창을 열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높은데 측창을 닫아 놓으시면 순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4월에는 낮 기온은 높다가 새벽에 서리가 올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저온 피해를 받게 되면 순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낮에 측창을 열어서 밤낮 온도차를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 관리입니다. 잎이 두세 잎 펼쳐지기 시작하면 개화 전까지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시고 물 주는 간격도 좀 넓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을 줄이지 않고 많이 주면 순이 쭉쭉 뻗어나가겠죠. 절간도 길어지고 잎이 호박잎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물을 많이 주시면은 순이 빨리 자라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저장해 놓았던 저장 양분도 순이 자라는데 빠르게 소진이 되는데요. 향이 있는 샤인머스켓을 생산하시려면 저장 양분이 꼭 필요하니까 순이 자라는데 다 소모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속기입니다. 2년차 샤인머스켓 발화 상황을 보면은 주지 전정을 한 경우는 세 가지 속기를 해줄 것이 없고요. 부초 전정을 하신 경우에는 부초에서 나온 눈부터 발화를 시작해서 지금쯤 주지에서도 또 발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둘 다 키워야 하나? 위에 것을 솎아내야 하나? 밑에 것을 솎아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의견들이 많을 것이고 모든 게 또 같은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상황과 같이 이 경우에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진과 같이 부초 전종을 하신 경우 주지에서 나는 눈은 부초에서 먼저 난 새순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잎이 6, 7매 나오기까지는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생장을 하게 되는데요. 2년차의 경우에 저장 양분도 적을 것이고 주지를 4m까지 이제 키워놓은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순을 다 키우기에 저장 양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간혹 같은 위치에서 자람새가 비슷하게 두 개의 신초가 발생되었다면 둘 다 키워서 결과지 확보를 더 해보겠지만 사진과 같은 경우라면 저라면 밑에 것을 제거하고 위에 것을 충실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부위가 상승하는 것이 싫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일찍 부초에서 난 신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았겠고 둘 다를 키운다면 아마 지금 나온 애들은 양분만 소비하다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거나 죽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년차 얘기였고요. 성목이 되어 갈수록 여기저기서 숨은 눈에서 발화도 되고 한 결과지에 여러 개의 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약한 것, 지나치게 빠른 것, 위치가 높은 것, 열매가 없는 것 등을 고려해서 2, 3회에 걸쳐서 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샤인은 가지 유인 작업할 때에 본잎이 9매 나올 때까지는 쉽게 잘 떨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5cm 정도의 가유인선이 있으면 받쳐주기가 좋고요. 유인 작업을 하실 때는 두세 마디 사이를 엄지로 받쳐주고 유인하셔야 합니다. 샤인의 적정 가지 수를 1m에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에 유인 전에 한 14, 5개 정도로 확보하고 순이 떨어지지 않는 개화 전에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의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은 통상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등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에서 세균병은 뿌리 혹병 한 가지이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는 치료가 불가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에 신경 써야 할 것은 곰팡이병입니다. 샤인에서 주요 곰팡이병은 녹균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갈반병, 과실썩은병, 흰빛무름병, 그름전무늬병 정도입니다. 또 샤인에서 주요 충해는 애무늬, 고리, 장님, 노린재, 매미충류, 응애류, 나무좀, 가루깍지벌레, 꽃매미 등입니다. 농약 방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균은 주로 비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데 균이 비바람에 날아가서 붙었을 때 균이 발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을 미리 살포하셔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은 대부분 접촉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병과 충에 대한 방제약이라도 병충을 죽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을 작용기작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작용기작 그룹을 표시하고 살충제는 1, 2, 3, 4 숫자로 표시를 하고 제초제는 ABCD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실 때 제품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농약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작용기작을 잘 살펴보시고 작용기작이 같은 약을 연속적으로 살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과 충의 약제 저항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약을 살포하는데 그 중에 꼭 그 약을 맞고도 살아남는 놈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작용기작이 같은 약을 연속 살포하게 되면은 그 약에 대하여서 저항성을 가진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여서 약을 쳐도 약이 듣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살균제 약을 쳤다면 다음번에는 나나 다 같은 다른 작용기작의 농약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이번에 숨막히게 해서 죽이고 다음에는 식중독으로 죽이고 등 약을 칠 때마다 여러 가지 작용기작을 다르게 해서 치셔야지 방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방에서 잘 지어주겠지만 내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서 무턱대로 치는 거하고 알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치실 때 단독으로 치면은 가장 좋겠지만 단독으로 치면은 방제 횟수가 너무 많아서 또 힘드시니까 대부분 살균, 살충 몇 가지 약제를 섞어서 치시는데요. 약제의 제형에 따라서 섞는 순서도 방제 효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맨 먼저 입상수화제, 알갱이로 된 수화제, 그리고 수화제, 가루수화제, 그리고 액상수화제, 액제, 유제, 전착제 순으로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화제보다 유제를 먼저 넣게 되면은 유제가 물과 결합하여서 수화제가 잘 안 풀려서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액상수화제의 경우는 물에 수화제를 섞어서 만든 제형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수화제 성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사용 전에 잘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미숫가루를 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 미숫가루는 가라앉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허용 강화 제도 PLS 제도가 2019년도부터 모든 작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PLS 제도는 국내에 사용 등록 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잔류 농약 기준을 통과하시려면 반드시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만 사용하시고 살포 횟수 및 희석 배수 그리고 마지막 살포 기준일 등 농약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 사용 기준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출하한 포도가 만약에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을 시 폐기 처리나 수확 연기, 가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방제에 있어서 기본인 교살포와 약제 혼용 순서 PLS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발화 후 첫 방제를 하셔야 하는 병해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시기는 기상 환경에 따라서 발생 시기와 발생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응애의 경우도 올해 따뜻한 기온으로 잡초에서 벌써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5월부터 포도잎을 잘 관찰하셔서 적기에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름 간격 정도로 방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봉지 씌우기 직전이나 비 오기 전후 정도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화 후 1차 방제 시기는 4월 말 5월 초 잎이 5, 6매 정도 나올 때입니다. 균은 새눈무늬병, 탄저병 정도 예방하시면 됩니다. 탄저병은 모든 작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병이지요. 주로 가실에 큰 피해를 주고 조건이 맞을 시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탄저병균은 가온 내의 나무나 병든 낙엽 등에서 월동을 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비가 오면은 포자가 비바람에 날려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발화 후부터 꾸준하게 봉지 씌우기 전까지 꾸준하게 예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새눈무늬병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새 눈처럼 생긴 병증을 보여서 새눈무늬병이라고 합니다. 병원균은 결과모지나 덩굴손 등의 병든 조직에서 균사 상태로 월동을 해서 봄철에 비가 오고 온도가 12도 이상이 되면은 포자가 형성이 되어서 1차 전염이 되고 빗물에 의해서 비산되어서 신초나 꽃송이에 침입하게 됩니다. 발병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인데요. 잎이 선어잎 전엽 때는 지금 이 시기부터 장마기까지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방보다도 충이 있을 때 방제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시기에 꼭 방제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애무늬 고리 장립 노림제입니다. 애무늬 고리 장립 노림제는 휴면 중인 포도 눈 속 잎편 틈에서 알 상태로 월동을 해서 신초가 3cm 정도 자란 무렵에 부화를 하고 부화 약충은 신초의 선단부 잎을 가해하다가 꽃송이가 출현하면은 과방을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화 직후 1mm, 중간 약충 2, 3mm, 다 자라면은 한 4mm 정도로 진딧물과 비슷한 모양이고 연한 녹색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장립 노린재 정도는 시기에 맞춰서 꼭 방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슬 애매미충입니다. 애매미충도 몸 길이가 한 3mm 정도로 아주 작고 발아기부터 활동을 하여서 잎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먹고 강압성 능력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에 방제하실 때 잎 뒷면을 잘 관찰하셔서 관찰이 되면은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제력에 보니까 꽃매미가 이 시기에 들어있던데요. 꽃매미는 월동기 때 꽃매미 알덩이가 보이면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혹여나 과원 내에 발생되어서 방제를 하신다면은 꽃매미는 크기 때문에 관찰이 잘 되니까 5월 달에 과원 내에 관찰이 되면 방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충은 예방이 아니라 발생이 되었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늘 잎들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필요시 방제하셔서 허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